트럼프의 2기 집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거는 불확실성인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죠? 예측 불허의 협상가,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요. 첫날부터 코스피도 들었다 놨다, 이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냉탕과 온탕 이쪽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이고요. 수혜주는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우주항공, 조선 이쪽이 지금 수혜주로 들어온 거고,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급락했잖아요, 그죠? 2차 전지주가 다시금 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 빠지는 부분에 또 마음 아파하는 또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저는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분산 투자해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때가 있어요. 물론 분산 투자하면 집중되어 있어서 투자하는 수익률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 리스크적 부분을 한 군데 모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산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서 훨씬 더 유리해지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분산 투자를 하는데 나는 어떤 그 목표 수익률로 분산을 할 건지, 저 뭐 수익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집중 투자해야죠. 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전성만 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지수 수익률 쫓아가는 뭐 ETF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죠. 아니면은 ETF보다도 채권이나 아니면은 확실한 수익률 쪽 측면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투자의 성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주식시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집중되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렇게 마이크로 원자로의 상용화길이 열렸다라는 거,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른 국가의 원전 수주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마이크로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SMR보다 더 소형이거든요. 마이크로니까. 그래서 원전 사고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큰 전력을 한꺼번에 생산을 해서 다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소도시 아니면은 서버 이런 쪽으로 딱 특정한 부분의 전력을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주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원전주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작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되는 것은 이것도 있어요. 대명소노에서 TA 항공 인수 본격화,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서 저비용 항공사도 합병되는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TA 항공 이게 또 지각 변동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티웨이 홀딩스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티웨이 항공은 9%나 올라오는 그런 여건, 그리고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장은 트럼프 당선자 이외의 쪽으로 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런 것도 봐야죠. 트럼프 행정부 출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건 관련되어 있는 주식,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SG, 이쪽에서 우크라이나 도로 재건 프로젝트 구체화하고 있다. 그쵸? 신규 사업 수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SG는 이제 아스콘 사업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업무 협약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혜택을 받는 섹터가 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경쟁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경쟁은 있어요. 마이크론도 지금 설비 투자 엄청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SK하이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생산 시절, D램에 대한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노다지 기회. 무슨 노다지 기회예요? 바로 HBM에 대한 노다지 기회. HBM 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고대역 폭 메모리의 HBM 시장이 올해 380억 달러, 즉 55조 원. 내년에는 580억 달러, 즉 83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 삼성 초대박이죠. 뭐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 안 할 리 있나요? 그렇죠? 설비 투자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유리해요. 다만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HBM에 대한 기술력이 SK하이닉스만 못해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퀄테스트 통과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삼성은 오히려 낸드나 이런 쪽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요거 한번 봐야죠. 그죠? 중국에 대한 여건에서 중국 공세의 수요 침체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1분기 낸드 생산을 25% 줄일 듯하다. 요거 기업용 ESSD 요것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쪽은 오히려 만장 더 늘린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 낸드에 대한 수요는 늘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과 또 수요 자체가 이제 큰 캐파에 대한 부분에서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재고로 남는 것보다는 생산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서로 각각의 이 생각이 다르다. 그렇다면은 이런 쪽보다는 이슈가 들어오는 거 그렇죠, 그죠? 이렇게 뭐 M&A 이슈나 확실한 수급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럼 뭐 상한가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재료로서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쪽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나와야 돼요. 자, 이거 볼게요. 봐보세요. 이거 붙여놔야지. HD 현대중공업 4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 선적 12척 수주. 벌써. 예. 자, K조선 좋은데요. 단가가 높다 이거죠. 1척당 3,227억. 삼성중공업도 지금 LNG 운반선 수주 포문 열었고요. 수주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점유율 회복하고 실적도 상승세 이런 것들은 또 호재로 작용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할 건가. 거기에 트럼프는 연내에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여기 트럼프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진전될 것 진전돼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용의도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이쪽으로 안 나가면 어떡하죠?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협업을 하는 거야. 그 나머지 다 죽어버리는. 완전히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더 무섭지 않나요? 물론 그럴 확률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협업할 가능성이 있으면 근접을 못하게 됩니다. 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좋을 건가? 물론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요. 2기 때도 마찬가지다. 통신 장비에서는 중국을 배제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과 그죠?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거죠, 그죠?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그런 형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변국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줄타기를 얼마만큼 잘 해야 정말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깊게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깊게 고민해야 되는데 탄핵이야. 힘들어 진짜. 그죠? 계엄 탄핵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계엄 탄핵 아니면은 불리한 한국의 이 상황을 딛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방산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불붙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로템 가격 추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종목에 대한 선별과 어떤 시기에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를 명확히 두고 투자를 하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자주 들어와셔서 보시고요. 종목도 좋지만은 커다란 카테고리의 시장 시황에 대한 부분을 보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시장적 여건이 확실하게 된 이후에 주가 차트, 그렇죠?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금이 바닥이구나. 지금 좀 더 올라와야 돼. 아니지,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해야 성공 투자에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